만약 당신이 이성과 힘을 모두 가질 수 없다면 항상 이성을 택하고 힘은 적에게 주어버려라. 힘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오로지 이성뿐이다. 지배자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부터 이성을 얻어낼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부터 항상 힘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마르코스 제4차 대전이 시작됐다 중에서 늙은 안토니오가 쓴 글 가운데 뽑았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요,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죠. 주말에는 결혼식 맨날 댕기고. 아, 결혼식 많아요, 요즘에? 엄청 많아요, 요즘에. 장난 아니에요. 매주 쉬지를 못하고 있어요. 돈 쫙쫙 빠져나가고. 그렇겠구만. 장난 아니야. 다 해서 5월달까지 풀 찼어. 그럼 결혼식 다니면서 좋은 건 뭐예요? 좋은 게 거 없나? 있겠냐? 돈이 엄청 나가는데. 의무적으로 가면 다니는 건가? 그럼. 그렇구만. 아, 나는 주변에 결혼식도 없고. 엄청 많아. 그럴 수 있겠네. 아니, 저희가 조금 힘이 빠졌습니다. 왜냐면 축구방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당일 배송 축구방 같이 하는데 예, 그게 지금 좀 애매합니다. 네, FC 서울 축구를 너무 못하는 관계로 네. 저희 축구방이 점점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달에 갓 뚫었는데 지금 한 방이 지금 비틀비틀거리고 있어서 잘 나가다가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화방은 그래도 꾸준히 버티고 있다는 거. 영화방 아주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아주 괜찮게 카테고리 20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네,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벌써 우리 아래에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죠. 네. 그 저번에 그 댓글 다신 분 있잖아요. 댓글 다신 분 어떤 분이요? 아닌가? 이번 주에 달았나? 저번 주에 달았잖아. 그거 벌써 8회네요, 이 사람. 아, 취향존중자님이었나? 그렇지. 맞나요? 뭐 아무튼 그렇고 댓글 소개 말 나온 김에 댓글 소개부터 갈까요? 네, 저희 지금 10회 방송입니다. 네.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네, 소개해 주시죠. 예. 감상님부터. 감상님, 특급으로 배송된 방황하는 칼날 리뷰 잘 들었습니다. 시사회 때문인지 다른 방송들보다 제일 빨리 전반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방송을 다 들어보니 배우와 감독이 참여한 GV가 네.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네요. 범죄와 복수의 장르물인 줄 알았는데 고발성 짙은 영화라니 불편하고 힘들어질까봐 우선 저는 패스하는 걸로. 다음 영화도 기대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9회 방송 좋게 봐주셨다니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그쵸. 고발성 영화였는데 네. 저도 사실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불편해서. 약간 불편한 영화를 안 좋아해요? 좀 찌릿함이 남는?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더라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게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그 GV 시사회라는 게 그 관객과의 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고급 용어네. 네, 고급 그 시사회에서 좀 왜 근데 GV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주는 말이지? 저도 잘 그걸 모르겠는데 보통 GV 시사회라고 하면은 그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관객들하고 같이 영화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하는 거예요. 난 오타난 줄 알았어, 그거. 네. 아니, 오타난 줄 알았어. 아무튼 그런데 저희가 원래 그 좀 깊은 얘기를 나눠서 그걸 녹음을 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녹음도 했었어요. 녹음 다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네, 녹음 내용도 좋았는데 그 녹음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질말이 별로 없어서 네, 그래서 편집을 좀 재미있게 해서 들려드리지 못한 점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녹음한 게 이게 주고받는 대화 이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저희가 질문하면은 이제 정재영 씨가 답하고 또 이성민 씨가 답하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획기적인 획기적인 걸 하려고 그랬는데 네, 여기 초청된 것처럼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쓸데없는 말을 너무 늘어나갖고 네, 별로 도움될 말이 별로 없어서 자체 편집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장르물이라기보다는 정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 영화에 가까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장르적 재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거 감안하시고 보실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개봉했죠? 네, 참고로 오늘 개봉했구나. 네. 네, 참고로 저희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다음 댓글 읽어주시죠. 감상투님. 네. 아핫. 참고로 3월에 론 서바이버 시사회로 보고 왔는데요. 극이라는 영화의 특성을 조금 비껴나가고 있어서 저는 별로였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그 위에 영화로서 극을 만들기보다 드라마와 다큐를 어색하고
무리하게 버물려 놨다고 할까? 리얼리티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무리한 다짐이 극으로서 영화를 조금씩 무너뜨려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은 상당히 호흡이 늘어지고 갑갑합니다. 보고 싶은 분 계시면 추천하진 못하겠네요. 가로 열고 주제도 미국과 파키스탄이라는 민감한 주제여서인지 방송의 재미도 반감될 듯 당일 배송도 참고하시길. 네. 일단 미국과 파키스탄 아닙니다. 제가 영화를 봤는데 미국하고 아프가니스탄이죠. 아프가니스탄. 네, 파키스탄 일단 아니고요. 잠깐 착각하신 것 같아요. 요 감상투님이 이 앞에 감상님하고 같은 분이신 것 같은데, 그쵸. 네, 아이디를 좀 다르게 쓰시네요. 핫 했으니까. 네, 그래서 똑같은 것 같으세요. 똑같은 분. 좀 이제 남겨주실 때 아이디도 좀 예쁘게 해주세요. 그 취향 존중자님처럼 이렇게 저보고 욕망이 가득하다고 하셨던.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나? 그건 그렇다 치고. 네. 이 정도면 감상님이면은 괜찮지. 네. 축구방 몰라, 축구방? 축구방 개판이었나? 아이디가 막 개판. 맞아. 좋겠어요. 요즘에 그 재미남님 막 이런 거. 축구를 워낙 에피소드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아이디가 좀 격하세요. 개판님. 좋겠어요님은. 네. 자꾸 저희 보고 선수 영입해달라 그러시고. 구단주야 뭐야. 네, 여기서는 저희 보고 영화 찍어달라는 분 없으시잖아요. 네. 네, 아무튼 감상투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들, 네. 참고해서 봤습니다, 저희도. 예. 네, 그 론서바이버에 대한 이런 간단한 자신의 평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런 댓글 참 좋아요. 정말 훌륭한 애청자예요. 네, 댓글의 바른 예가 아닌가. 와, 감상님. 와, 정말 굉장한 분이네요. 네, 앞으로 뭔 소리야. 애청자로서 굉장한 분이라고. 왜 아부를 해, 갑자기. 아니, 너무 퀄리티가 좋은 댓글이잖아. 네, 이런 퀄리티의 댓글들 저희는 사랑합니다. 야, 축구방 봐봐. 영입해주세요. 영입해주세요. 다음 방송은 못 듣겠네요. 기분 나빠질 것 같아서. 이런 댓글들이 난무하고. 근데 영화방은 좀 진짜 침착하신 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아주 퀄리티가 좋습니다. 네, 저희가 축구방 방송하다가 여기 오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거긴 전쟁터예요, 전쟁터. 네. 원래 축구는 전쟁이지. 네, 아무튼 평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분 담임이 댓글 다 주셨는데요. 축구 방송도 하고 계시죠? 축구 방송도 듣는 분. 야, 어떻게 축구 방송까지 들어주셨나? 정말 와 대단하네. 한 달 동안 9회면 평균 일주일에 2번씩 영화관을 가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축구 방송도 들었는데 축구도 보시고 시간을 엄청 투자하시네요. 두 분 다 직장인이신가요? 설마 학생? 아무튼 잘 듣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칼날 편은 주말에 영화를 보고 나서 방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들 화이팅 하시길. 이분이 뭘 알아주시네. 정말 퀄리티 높은 댓글. 네, 저희 진짜 이분이 한 달 동안 9회면 평균 일주일에 2번씩 영화관을 가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축구장까지 가는 거 하면 한 18회 정도 지금. 죽겠습니다. 진짜 죽겠어요, 진짜. 축구도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회가. 그러니까 18회 정도. 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질적으로 승부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는 양으로 승부하니까. 일단 양으로 승부해보고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영화 개봉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저희가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화관에서 저희를 못 따라와요. 우리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죠. 세상에 감독이 그렇게 많을 텐데 우리를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어 지금. 3일에 한 번씩 이거 개봉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화제작들? 짜증나 죽겠어. 볼 게 없어. 네, 제작사 여러분 좀 3일에 하나씩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영화 빨빨 찍지. 3일에 한 번씩 개봉해야 될 거 아니야? 박 기사가 지금 다음에 볼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못 정하고 있어요 지금. 볼 게 없어. 지금 개봉을 원래 오늘 내일 딱 해야 돼. 그래 우리가 딱 보는데. 네, 이 사람이 깜깜한 건지 지금 볼 영화가 없는 건지 아무튼 못 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하긴 정했죠.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저희 엄청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장난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속도력이면 연말 정도에 한 100회 정도 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명에 100회를 뚫으려고요? 365일 중에 100회를 뚫으려고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야심이 너무 큰데? 야, 3일에 한 번씩 영화면 지금 우리 다 지쳐가고 있다고요 지금. 지쳐가긴 하죠. 왜냐면은 영화를 하루 보죠. 네. 축구를 하루 봅니다. 네. 이제 방송을 하루 하여. 네. 그러면은 기본 3일입니다. 3일이죠. 3일 하고 하루 쉬죠. 그다음에 하루 쉬고 그다음에 또 영화를 보고 영화를 봅니다. 그다음 축구를 봅니다. 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알찬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럼요. 요즘에 영화 티켓 값이 엄청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티켓 값도 많이 나가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어. 다행히 그 구독자분들이나 애청자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할 맛이 나는데 축구방은 지금 개판이지만 아 거기는 전쟁터. 완전히 전쟁터. 네, 축구방은 전쟁터지만 지금 영화방은 되게 할 맛 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신혼생활을 신혼생활을 이게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접고 이렇게 투자하면 적으면 안 되죠. 접지는 않았지만 알차게 해야지. 신혼생활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갖고 신혼생활 외에 네. 이 정도 하고 있으면은 엄청 들어주셔야 돼요. 진짜. 맞습니다. 이거 정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저 11월에 결혼했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더 앞에 할 말 없나요? 응? 할 말 더 없나요, 앞에? 앞에 할 말? 네. 뭐 내가 떠들면 다 잡소리지. 야, 우리 지난번에도 앞에 뭐 말 안 했었나? 말 다 했어 우리는. 이게 뭐 항목 같은 거 없...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네, 저희 방송은 아이블로그랑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고. 저희 방송 지난번에 메일을 알려드렸었는데 그 dbps for you였죠. 숫자 4u 그리고 gmail.com 한 통도 안 왔습니다. 한 통도 안 와서 메일 바꾸겠습니다. 네, 메일 바꿀 거예요. 저 이거 터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뭐 그래. 그 메일 하기만. 그래, 메일 부끄러워할까봐 메일도 만들어줬더니 한 통도 안 왔어요. 그래. 네, 그래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으니까 일단 괜찮다. 방송국 이름이 내자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DPS 넘버원입니다. DPS NO 그리고 숫자 1. 근데 그게 지금 개정이 될라나 모르겠다. 저희가 꼭 지난번 6자를 맞추는 게 최소 그 알파벳 수가 6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지메일 이 새끼들 진짜. 우리 DPS로 가고 싶었는데 그 DPS 4U 하니까 안 돼가지고 글로벌하게 DBPS. 나가려고 그 지메일로 하려고 그러니까 네. 이 새끼들 이거 너무 까다로워. 저희 방송 그 외국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거든요. 그럼.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디였어?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에서 한 분 들어주셨어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누구지? 뭐 조르주 뭐 그런 애들이 듣나? 그렇지. 아니면은 네. 유학하고 있는 분일 수도 있지. 네, 어디서 들어주시는지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탈리아면 어디서 들었을까? 이탈리아 그 유명한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덜스로 나오는 거 보니까. 아덜스로 나왔어? 네, 아덜스로 나온 거 보니까. 다른 도시? 네, 별로 유명한 도시는 아닌 것 같고. 뭐 나폴리 밑에 막 이런 데가 네. 뭐 섬마을 이런데?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자세한 건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화 소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호주에서도 듣고 있어요, 맞아. 저희 방송 호주, 중국에서도 들어주시는 분들 계세요. 네. 뻗쳐나가는 방송. 하지만 저 가까운 분들을 결코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요. 많이들 들어주세요. 네. 왜냐면 유학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네, 그분들이 힘드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요. 빵만 사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려요, 물려. 네. 엄마 아빠 없고 친구들도 없고. 예. 아무튼 밖에서 진짜 심심해가지고 우리 방송까지 찾아서 들어주시는 그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해드릴 영화는 저희가 얘기할 영화는 예고해드렸죠. 론 서바이브. 론 서바이버. 사실 제가 전쟁 영화를 안 좋아한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 되게 강조하네요. 론 제가 서바이버님이 안 봤었거든 원래. 네네. 전쟁 영화를 저 군대에서 보고 또 뭐 봤었지 내가? 라이언 일병은 봤겠죠. 라이언 1번 안 봤어. 안 봤어요? 어. 전쟁 봤다. 봤겠죠. 그거 안 본 사람 봤는데 있어. 나는 그거 되게 재미없었어. 나 별점 주는 거 네. 그 왓챠 사이트 있잖아. 네. 거기서 난 2개인가 1개 줬어. 그래요?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해. 전쟁 영화 싫어해요. 이번 영화도 재미없었겠네 그러면. 근데 이번 영화 재밌었어. 그래요? 흥미롭네요. 이번 영화 재밌게 만들었던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와이프도 눈도 못 떼고 보던데 계속. 네. 론 서바이브 이번 영화는 2005년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그 레드윙 작전. 레드윙 작전 붉은 날개. 붉은 날개 작전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실화입니다. 네. 특수부대 그 UDT 네이비실 팀이 그 특수전 단일 전투에서 거의 역사상 최대 피해를 본. 네이비실 자체 피해가 최대였다고요? 네. 그 4명 그렇게 된 게? 아니 단일 전투에서 4명만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거기 터졌으니까. 네,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네. 완전 박살났던, 네. 그러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그런 전투를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탈레반 더 죽여놓고. 그죠? 근데 이게 탈레반을 죽였다는데 그 기록상으로 100명 죽였다고 나와. 100명 넘게 죽였다고 그래요. 근데 4명이서.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그래? 또 보병 아니었어요? 보병 나는 운전병이었지? 나 운전병. 가능합니다. 그래? 보면은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너 이거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100명을 사살했어. 아무튼 탈레반의 그 샤라는 인물을 잡으려고 네. 원래 정찰하던 그 팀이었는데 정찰조였는데 연락망이 끊겨요, 통신이. 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탈레반들한테 쫓기면서 뭐 이제 벌어지고 구조 요청하면서도 벌어지는 전투, 그런 전투입니다. 뭘 자꾸 벌어진다 그러냐. 아이씨, 야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뭐 이상하게 받아들여. 난 그냥 물어본 건데. 왜 그래? 그렇게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예. 이 영화 저도 이 영화 되게 좋게 봤어요. 처음에 오프닝부터 좀 오프닝 멋있던데? 멋있더라고요. 약간 다큐 같기도 하고. 저 옛날에 꿈이 이제 영화 감독 되는 거였잖아요.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홈비디오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그 영화 필름 그 카메라 자체를 다르게 쓰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홈비디오 스타일로 마치 일반인들이 찍은 것처럼 거기서 처음에 그 UDT 네이비실 대원들이 어떻게 길러지나 그거를 보여주죠. 5분 정도로. 거의 갤럭시 1으로 동영상 찍은 듯한. 네, 그런 느낌으로. 옛날 8mm 필름 그거예요. 그렇죠. 8mm 비디오. 요즘 핸드폰으로는 그렇게 못 찍어요. 네, 옛날 8mm짜리 그 카메라로 그렇게 홈비디오, 옛날 그냥 미국에 웃긴 거 나오는 그런 비디오 채널 있잖아요. 그런 비디오 화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로 찍었는데 UDT 배우들 그 유명하잖아요. 너 포기할 거면 헬멧 내려놓고 종치고 나가라. 그러면서 엄청 힘든 것들 시키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을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쫙 보여주고 저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매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5분 만에 캐릭터 설정을 딱 끝내주는 거잖아요. 그쵸. 비슷했던 게 그 300의 옛날에 말씀드릴 때 300의 오프닝이 되게 좋았다. 원작 300에서 레오니다스 왕이 광야로 걸어나가면서 늑대를 잡으면서 어린 레오니다스 왕이 성인식을 치르는 마치 그런 정도의 캐릭터를 설정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은 정도의 오프닝 시간을 써서 그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그 앞에 딱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라고 자막 한 줄 딱 나가고. 그렇지. 원래 실화라 그러면 사람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어. 네. 옛날에 우리나라 변호인, 옛날도 아니죠. 작년 겨울에 변호인 개봉했을 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나 실화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죠. 구구절절 막 나와서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잖아 오히려.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게 뭔 말이야. 각색했다는 건가? 네. 근데 이 영화는 확실히 깔끔하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이 영화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흥행을 했어요. 왜냐면은 원래 좀 사회적으로도 화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고, 네. 그래서 겨울왕국을 꺾었던. 이게 겨울왕국을 꺾었어요? 미국에서는 겨울왕국을 꺾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스노우맨을 꺾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CGV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영이 되지 않고요. 롯데시네마랑 그 메가박스에서만 그래요?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지? 계약상 뭐가 안 됐나? 네. 메가박스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가서 봤는데 하루에 상영이 두세 번인데 다 아침이더라고요 저는. 그래, 다 이런 식이야. 큰 영화 아니면은 캡틴 미국 대장만 엄청 해주고 진짜 미국에서 나가서 싸워 죽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외시키고 미국 대장만 너무 쳐주고. 미국에서도 겨울왕국보다는 그 스크린 수는 적었다고 해요. 근데 이겼다고 하니까 네. 이 사건이 얼마나 그 미국인들한테 화제가 됐던 사건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영화를 보시면 처음에 오프닝 실화다 이렇게 나온 이후에 그 홈비디오 스타일로 훈련받는 장면들 그리고 그들이 진짜 네이비실 대원이 돼서 나가는 그런 장면들까지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이들이 나가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몇몇의 캐릭터로 완벽하게 딱 등장하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로. 그리고 그들이 같이 식사하고 하루 정도 얘기를 보여주죠. 하루 아침 정도 얘기를. 잠깐 보여주는 건데. 잠깐 보여주죠. 캐릭터 설정은 거의 거기서 다 끝나요. 네. 그러니까 초반 10분 정도로 캐릭터는 다 끝나고 그 이후에 드라마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쭉 전투입니다. 전투. 네, 그 하나의 국지 전투가 쭉 보여지고 이제 결말부에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이 있고 영화가 끝나는 형식. 그러니까 서사적으로는 별로 큰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냥 사건 그냥 다루려고 했으니까. 네, 그 전쟁 자체를 그려낸 전투 자체를 그려낸 전쟁도 아니고 전투 자체를. 그 생존자 있잖아요. 마커스. 네. 마커스가 쓴 책을 바탕으로. 네,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 임무 수행 그 과정에서 그 영상으로 찍어낸 부분이 전투씬 자체를 영상으로 찍어낸 게 정말 리얼하더라고요. 이게 맨 처음에 레드윙 작전으로 거기서 설정을 해주잖아요. 이런 전술이고 너희는 어디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하면 된다. 그래서 4명이 한 정찰조로서 한 지점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4명이 그 중위 1명과 그 밑에 부대원 하사 둘이랑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사들이랑 해서 딱 갔는데 가서 이제 샤를 되게 가까이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잠복하면서 뭔가 신호가 안 터져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거기서 좀 대기하고 있던 중에 자고 있던 중에 돌아가면서 불침 벗으면서 그 약물고 양치기 몇 명이 이제 올라와서 염소. 염소들이 몇 명 올라와서 이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을 딱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이어서 전개되잖아요. 그 부분도 되게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실제로 딱 훈련 받았을 때 있을 법한. 그럴 수 있지. 네. 난 그래갖고 왜 저번에 댓글에 네. 얘기 있었잖아. 아이. 나는 그래갖고 난 그때 왜 이런 글을 쓰셨나 했거든. 근데 영화를 네. 대충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장면 나올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 교전 수칙도 전에 한번 대사로 언급되잖아요. 미국의 교전 수칙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딱 만나고 거기서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 사람들을 풀어주면 얘네가 말도 안 통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린 너무 가까이 있고 저가고 이 사람들을 그냥 놔주면은 이 사람들이 가서 탈레반한테 고해 바치면 우리는 죽고 우리가 후퇴한다고 해도 1시간이면 잡힐 거고 이들을 묶어놓고 가자니 여기 아프가니스탄이 일교차가 너무 크고 야생동물도 많이 살아서 이 사람들 죽을 거고 네. 그렇다고 이 사람들 여기서 죽이자니 그거는 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고 심지어 교전 그렇죠. 수칙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두고 좀 갈등을 벌입니다. 그 4명이서. 근데 중위가 결정하죠. 거기서 간부니까 중위가 우리는 올라간다 놓아주고 진짜 멍청한 결정이에요 사실. 과연 실제였으면 어땠을까? 실제였으면 한 명 잡고 올라가죠. 3명 묶어놓고 한 명 노인 같은 사람 데리고 올라가요. 딱 봐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다 죽이는 거는 아니더라도 한 명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안전한 상황이 돼서 풀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노인을 데려가도 별로 쓸모가 없었을 것 같아. 왜냐면은 걔네들이 와도 협상 자체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인질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높이 데리고 가다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어 죽지 않잖아요. 내려가서 풀어주니까. 그런 방식의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실화라니까 일단 그 점은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 마커스 생존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풀어주자는 주장을 했죠. 네, 마커스가 그 사람이 그 자서전에 그 말을 썼대요. 네. 후에 내 생애 가장 멍청한 결정이라고. 동료가 다 죽었으니까. 그쵸. 근데 사실 풀어주는 게 그 자리에서 풀어준 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이긴 했는데 순간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막 상황이 급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나 같았으면 묶어놨을 것 같아. 그냥 묶어놓으면 아니죠. 묶어놓는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자기들의 안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뭐라고 하죠? 그 전략 자체를 깨뜨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임무 자체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야 됐고 그게 발각돼도 안 됐고 안전한 장소로 옮길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묶어놓는 결정을 먼저 해야 됐었고 그들이 죽을 게 염려되면 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됐고 그러면 한 명을 데려가면 되는 거였는데 묶어놓고 그 생각을 못했다니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쨌든 영화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멍청한 새끼들. 네, 넘어가기로 하고 일단 풀어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개 털리는 장면이 이제 쭉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걸로 인해 네. 이제 레드윙 작전.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역사적으로 유명한 작전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사람들이 후퇴를 하는데 후퇴를 할 만한 지점을 확보를 못했어요. 생각보다 산이 높고 네, 자기들이 지리도 제대로 모르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대기를 잘못 찾아가죠. 네,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정상이 아니어서 거기서 고립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씬이 정말 리얼하게 잘 그려져요. 그쵸. 전 이 영화의 가장 의미 있는 장면이 그 전쟁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좀 실제적으로 잘 찍어낸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걸 찍을 때 엄청 신기했거든요. 그동안 추락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추락하는 씬이 정말 리얼하죠. 난 그 인형을 던져놓나 그 생각까지 했어요. 아니 근데 사람이 인형 같지 않던데요? 사람이 떨어지는 어떻게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떨어지지? 진짜 그거 같은데? 저도 좀 신기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촬영도 좀 신기하고 카메라 매달고 일단 뛴 거잖아요. 그치. 카메라 매달고 뛰었는데 그걸 어떻게 촬영했는지 CG도 전혀 안 쓴 것 같고. 와, 나 그거 신기하더라. 그리고 나는 인형을 이렇게 저렇게 위에서 던져놓나 막 그러다니까. 촬영 자체가 정말 멋있어요. 핸드헬드 많이 쓰면서도 핸드헬드가 아무리 발전해서 카메라 기술이 발전해서 좀 손에 들고 찍는 게 자유롭다고는 하더라도 아직도 제약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카메라인데 그래도. 근데 정말 근접한 거리에서도 잘 찍어내고 그 몇몇 격렬한 씬도 표현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고증도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 무기나 이런 것들도 화기 쓰는 거나 이런 점들도 리얼하게 되게 잘 나타나더라고요. 미군들 무기 좋더라. 네, 무기 진짜 좋죠. 그 유탄 발사기 다 그 같이 있는 M4가 일단 기본화기잖아요. 전부 다. 맞아. M4인데 그 유탄 발사기 밑에 결합돼 있고 탄도 막 연막탄이나 이런 거 다 여러 개 장착하고 있고. 만원경도 엄청 좋고. 네, 뭐 일단 장비 자체가 수준이 다르니까 탈레반들이랑. 아메리카. 탈레반이 그냥 기본적인 소총으로 싸우는데 그게 AK 소총 비슷한 AK가 되어 보니까 딱 AK인데 AK라고 해봐야 0점도 잘 안 잡혀 있을 거고. 어디서 이란이나 북한에서 네. 수입해 왔겠지. 네, 러시아 뭐 그런 쪽에서 줬을 것 같은데 AK가 0점도 안 맞는 AK 그런 걸 표현을 되게 잘한 부분이 중간에 한 명이 죽잖아요. 나무에 기대서. 근데 거기에 먼저 사격을 하는데 두 발이 빗나가요. 그 근거리에서. 그 부분도 되게 연출이 되게 좋다고 느꼈거든요. 실제로 마커스가 쓴 자서전에 그랬다고는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못 봤으니까. 그치. 마커스가 본 장면이 아니라 각색해서 넣은 장면인데 썼으면 사기꾼이지. 네, 자기가 못 본 그 동료가 죽는 장면인데 나무둥치에 기대서 결국은 모든 힘이 다 소진돼서 죽는 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근접해서 이제 병사들이 가까이는 못 오고 너무 잘 싸우는 병사니까 한 20여 미터 정도? 10여 미터? 그 정도에서 쏘거든요. 두 발이 빗나가죠. 머리 위로. 그 다음에 세 번째야 이마를 맞춰서 죽이죠. 그 연출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레반이 그렇게 사살 일방적으로 완벽하게 유리한 상황에서 계속 전투를 치르는데, 그러니까 전투 속에서 단 한 번도 그 이들이 네이비실 대원 그 4명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도망가는데 계속 불리한 위치라는 대사가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하고 계속 불리한 상황에 몰려요. 근데 죽어나가는 애는 다 탈레반 애들이라는 거죠. 얘네는 잠부상만 입고 계속. 그치. 근데 그게 되게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게 그들의 화기나 그리고 그들이 움직임이나 이런 게 네이비실 대원들하고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얘네는 되게 전문적이고 되게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사격 솜씨 같은 것도 수준이 다르고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되게 잘 나타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좋더라고요. 이 새끼들 잘 싸우더라. 또 좋았던 부분 없으세요? 난 그 떨어진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 절벽에서 구르는 추락하는 장면이 한 2번 정도 나오죠. 그쵸. 네. 그게 막 뼈도 부러지고 막 어디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고. 그래, 딱 봐도 존나 아파 보이더만. 네, 그 타격감이나 막 그런 아픈 느낌이 관객들한테도 느껴질 만큼 소리도 정말 리얼하게 잘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분장도 잘한 것 같아요. 분장. 네, 그 다치고 이런 모습도 되게 리얼하게 잘했고. 네, 진짜 리얼하게. 그러니까 정말 전 이 영화 보면서 감탄 나왔던 게 이제까지 전쟁 영화 많았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있었고 그 전에도 많았고. 근데 전투를 되게 실제적인 모습대로 그리려고 하는 영화는 블랙호크 다운이 저는 거의 처음이었다고 봐요. 그치. 그 시가전. 근데 이거는 블랙호크 다운보다도 제 관점에서 훨씬 더 근접해서 더 병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실제적인 국지전을 더 실제적으로 재현을 충실히 해냈다는 점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치. 블랙호크 다운은 한 15년 전에 만들었나? 10년 정도, 2002년작일 거예요 아마. 월드컵 나왔을 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뭐 그래갖고 아까 전에 댓글 보면은 너무 다큐랑 네. 섞으려고 해서 극영화의 특성이 좀 잘 살리지 않았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큐 같아갖고 진짜 실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더 많이 나는 느낌. 보통 극영화도 결국은 영화 속의 장르예요. 극영화가 영화랑 똑같은 언어라면 극영화라고 부를 필요가 없겠죠. 영화 속에 다큐멘터리도 있고 극영화도 있고 또 수많은 영화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즐기는 건 극영화지만 이 다큐적인 기법 자체가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기법이거든요. 완전한 다큐가 아니고 페이크 다큐거나 혹은 이렇게 실화를 기반으로 해서 다큐적인 요소를 조금 가미했다거나 이건 정말 일부분만 가미한 건데 전 충분히 잘 썼다고 봐요. 정말 리얼했고 오히려 더 그 극적인 분위기보다는 더 잘 살아서 실제적인 분위기가 더 잘 살아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몰입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자체로 재미가 있고 충분히 느끼는 바가 느껴지기 때문에 관객들이 이 자체만으로 봤을 때 이건 극영화가 아니라서 별로야 라고 느끼기보다는 이런 스타일로 영화를 찍어도 되게 재미있네 되게 괜찮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영화가 사실 미국에서 만든 네. 이런 전쟁 영화는
항상 미국 영웅 네. 이런 영화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갖고 나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영웅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잘 보면 배트맨 이런 걸 좋아하지. 막 인간을 막 너무 영웅화시키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그런 게 많잖아요. 그 전쟁 영화. 네, 라이언 일병구에도 그랬고. 그래서 난 그 그게 전 별로 영화도 없거든요. 있고. 근데 네. 이번 영화도 뭐 비슷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영웅이죠.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그런 느낌이 생기죠. 얘는 보면서 생각한 게, 아, 쟤 탈레반 애들이 영화를 찍으면은, 아,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지? 그래갖고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전쟁 영화, 이 영화가 정치적으로 다른 영화에 비해서는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도 그렇고, 고증을 최대한 하려고 했다는 점도 그렇고, 하지만 어쨌든 관점 자체가 마커스라는 그 미국인, 그것도 네이비실 대원 출신의 그 실화를 겪은 사람의 기준에서 쓰여진 거고, 영화 자체도 미국 군인의 입장에서 그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레반 쪽 시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결국 이거에서 최대한 그래도 기름기라고 해야 되나? 그걸 뺐잖아요. 정말 미국적으로 해서 막 성적이 펄럭펄럭거리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 점에서 충분히 잘 적어도 중립적인 혹은 약간 보면서 불편하거나 이런 제3자적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을 좀 덜어냈다는 점에서 그나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스탠스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탈레반이 또 영화를 찍으면 되잖아요. 탈레반 쪽에서. 그래. 그 새끼들은 영화를 안 찍냐? 네, 못 찍는 거지. 아, 이 새끼들 그 소총사씩 그 돈으로 영화 나온 게 네, 찍 막 이라크전 같은 거 찍을 때 보통 이라크전 옛날에 그런 영화 많았어요. 멜 깁슨 주연의 신 레드라인이라던가, 신 레드라인이 아니구나. 위워 솔저스. 위워 솔저스 알지? 그런 영화 베트남. 네. 어. 이런 군대에서 영화들에서 봤다. 테렌스 멜리구나, 신 레드라인은. 아니야, 그런 전쟁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전쟁 영화들 속에서는 하나같이 그 대부분의 전쟁 영화, 특히 미국 관점에서 그려진 영화들은 정말 베트남 사람들이 막 타자인 것처럼 나와요. 제3자고 그 사람들은 악당이고, 그래. 마치 옛날에 인디언 그리듯이 서부 영화에서 그렇게 그려서 그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철학이나 그들의 사상 같은 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들의 죽음 자체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죠.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관점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없고, 거의 사실상 그 전투의 실제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데만 주력한 부분이 역력해서 오히려 더 편안한 느낌이 강했어요. 보면 라이언 일병구하기 같은 영화도,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외한 다른 일반적인 전쟁 영화들은 캐릭터를 그리는데 되게 골몰하거든요. 영화 초반부터 인물들을 설정을 해주고, 이 영화 10분 만에 끝낸 그 작업을 1시간 넘게 하는 거예요. 명배우들을 써가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우리가 이입할 수 있게 만든 이후에 그 중에 하나씩 죽게 되고,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감동을 주려고.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해내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전형적인 그 극적인 감동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그런 게 전반 10분 만에 꼭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캐릭터 설정과 그런 것만을 끝내놓고 나머지 시간은 전투에 거의 다 할애한 이후에 마지막에만 영화를 어쨌든 끝내야 되니까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약간의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에서 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영화가 끝나도 누가 누구 역할을 맡았고, 네. 그 캐릭터가 어떤 성격이고 이걸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네, 그거를 몰라도 심지어 영화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전쟁 영화 속에 하나의 또 세부적인 장르를 개척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블랙호크다운조차도 이루지 못했던 영역을 이 영화는 본격적으로 개척한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샤 있잖아, 샤. 네. 샤의 이야기를 또 하루에 영화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에 20명씩 목을 땄다고 하잖아, 해병대를. 그러니까 뭔가 사연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걔도. 네. 중간에 그 양치기들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후퇴하면 샤를 잡을 기회는 영영 포기하게 된다. 그 중에 한 명이 그러죠. 그 나무 기둥에서 죽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양치기들을 풀어줘서, 그리고 우리가 후퇴를 하면 이 좋은 자리를 놓치게 될 거고, 그러면 앞으로 영영 샤를 잡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샤는 근데 어제도 해병대 20명을 죽였다. 미 해군을. 오늘 또 20명을 죽일 거고, 내일은 40명을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전개를 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을 처단했을 경우에 우리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르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일 경우에, 민간인들을 죽일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의 도덕적인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확실히 고민할 부분들도 몇 개 가볍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헐거운 서사 속에서도. 그게 영화에서 보여주는 최고의 갈등
장면이니까. 네. 영화 속에 도덕적 갈등 장면이 한 3개 정도 나와요. 제가 볼 때는 3개 정도의,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직면해서 인간이 선택을 하는, 어떤 어려움과 직면해서 인간이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이라는 게 자기 자신의 안위를 좀 위험하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행동과 자기의 안위가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3개 정도 나와요. 난 두 개 기억난다. 네, 대표적으로 크게는 2개고, 하나는 이거죠. 무전기 틀러 이제 대위가 가잖아요. 중위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3개죠. 그치. 그것까지 쳐주면 무슨 좀 작게 나오지만, 첫 번째가 이제 그 장면이잖아요. 양치기들 그 장면, 염소치기들 그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대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풀어주고 우리는 후퇴한다. 그러나 이 선택은 되게 위험하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을 묶어두고 우리는 후퇴한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되게 위험하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을 여기서 죽인다. 그럼 우리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지만 되게 부당하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 받습니다. 댓글 받습니다. 야, 좋다. 괜찮지? 네. 진짜 어떤 선택을 하실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밖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나는 다 묶어놓고 갈 것 같아요, 그냥. 묶어놓고요? 나중에 죽든 말든 그거는 지 팔자고. 우선 내가 죽인 건 아니니까. 네. 우선 묶어놓고 갈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명 데리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 사람들을 바로 풀어주는 건 멍청한 결정이에요. 너무나도. 하지만 이 사람들을 거기서 죽이는 건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에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죠. 근데 묶어놔도 그들이 다 죽는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특성 때문에. 아니야, 그 팔자기 때문에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한 명을 데려가는 게 일단 맞았다고 보고, 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3개라고 놔둔 게 일단 잘못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었던 거겠죠. 야, 그 새끼 있잖아. 잡혔을 때 청년. 네, 바로 뛰어가던 놈. 눈빛 존나 세더라. 걔는 독립투사라는 느낌으로 가더만요. 야, 내려갈 때 속도 봤어? 그러니까 바위 탈 때? 거의 막 탈레반이 걔네 딴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독립적인 걸로 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 테러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보겠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선 그게 독립투사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쵸. 그러면서 막 바로 가서 꼰지르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 두 번째 장면을 생각해보면, 그 중위가 그렇게 몰리고 해서 결국 거의 최후의 순간까지 몰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대로 있으면 다 죽으니까 통신을 시도해야 한다. 근데 통신을 시도하려면 개활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신이 위성전화를 시도할 테니까 개활지로 나가서,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죽을 줄 알고 탄창을 다 빼주잖아요. 자기 탄을. 그러면서 나가서 죽는 장면. 그 장면도 이제 동료들을 위한 자기의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고, 또 세 번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가장 큰 도덕적 결단 중에 하나죠. 네. 정말 이 마지막 마커스라는 인물이 동료도 다 죽었어요. 네이비실 대원 중에. 그래갖고 마지막 끝까지 몰려서 이제 막 물 마시는, 그 물 발견하고 완전 뛰어서 정신없이 가가지고 그 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막 미친듯이 들이키죠. 그때 그 자기시기가 그렇게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이제 탈레반 애들이 소리가 들리고, 그때 바로 앞에서 누군가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돕겠다는 식으로 손을 뻗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은 이 사람을 구해줘서, 그 마을 사람이 탈레반에 의해서 마을이 완전히 박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네. 이후에 그것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가는데, 후반부가 이 결정 자체도 정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그 옳다고 믿는 게, 그 규칙이 뭐였죠, 이름이? 아, 그 마을에. 네. 무슨 하여튼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그거 맞죠? 네.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몇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그 마을의 규칙. 그 규칙이 뭔지 편집하고, 잠깐만. 적어놓은 거를 안 해갖고. 블로그가 뭐더라. 블로그에 썼는데 오늘 글을. 네, 영화 속에서 사브레이라는 부족의 남자가 파슈투날리라는 오래된 규칙 때문에, 규칙에 의해서 규칙을 지키기 위해 마커스를 구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브레이 부족에는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규칙이 있는데, 이 파슈투날리라고 불리는 규칙은 누군가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구해줘야 한다라는 규칙인 거예요. 이 파쇼투날이라는 규칙이 참 신기하죠. 이런 규칙이 있는데도 마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그러네. 지금 아니 그 영화 마지막 보면 막 아직도 싸우고 있다 막 이러는데 네, 사실 탈레반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을 그거 어떻게 영향력이 남아있지? 큰데. 그 그러니까 저도 미군이 깔려 있나? 그렇지 않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정도의 영향력은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들이 네. 이렇게 아랍인들 다 이렇게 탈레반이고 다 이렇게 뭐시냐 테러범 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눈총들이 있는데 그러지들 마세요.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다 좋은 사람은 어디나 있고 나쁜 그리고 놈도 어디나 있고. 부자도 많고 거의 아프가니스탄에 무슨 부자가 많냐. 아프가니스탄 말고 아랍 이름이 안 나오는데. 야 누가 누군지 몰라. 비슷하게 생겨서? 아랍인이면 다 아랍인이라고 알지. 아랍인들 부자도 많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 건드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결정이었고 마을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영화 속에서 계속 그 세 번의 장면 모두 선택이 같아요. 네. 위험을 다 무릅쓰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내던지죠. 이런 결정들이 사람마다 이런 결정들을 볼 때 그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옳다고 보고 마커스는 지금 자신이 멍청한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반대했던 사람이 그 나무 기둥에서 죽을 때조차도 아까 그 결정 때문에 죽었어 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들은 형제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인이고 브라더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팀장 있잖아요. 그 네. 죽었던 사람. 중위. 네. 그 사람이 이제 대위로 이제 한 단계 네, 사후 추정 됐겠죠. 네, 그거 됐죠. 그래갖고 훈장을 받았다고 해요. 부시한테. 부시한테요? 네. 죽고 나서 그 훈장도 받고 그다음에 네. 이지스 구축함이 이제 새롭게 나왔는데 이름을 땄고. 이 전투가 되게 의미심장한가 보네요. 죽어서 이름은 뭐해? 이 영화 감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피터 버그라는 감독이 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웰컴 투 더 정글이라는 영화랑 프라이데이 나잇 라이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웰컴 투 더 정글. 봤어요 그거? 아니 정글의 법칙이 나오잖아. 더락 알아요? 더락? 레슬러? 더락 알지? 더락이 한창 영화하던 때가 있어요. 풀스물. 네. 스콜피온 시리즈에도 한번 나왔었고. 그래. 네. 근데 이 더락이 웰컴 투 더 정글이라는 영화에서 되게 열연을 하는데 액션 스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영화에도 한번 나오고 또 그 프라이데이 나잇 라이츠 저는 이 영화 되게 좋게 봤는데 미식축구 영화예요. 제가 본 모든 스포츠 영화 중에 정말 기록할 만한 지점을 개척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영화들의 스타일과 지금 이 감독이 몇 년 후에 만든 론 서바이버라는 지금 우리가 오늘 본 영화 이 영화와의 스타일이 다르지가 않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웰컴 투 더 정글이라는 영화에서는 정말 액션에 이보다 더 거칠고 적나라한 액션은 없다라고 할 만큼 액션에 되게 서사가 정말 약해요. 사실 서사가 약한데도 액션의 많은 부분을 기대해서 정말 파괴적인 액션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그리고 프라이데이 나잇 라이츠는 더 의미심장한 게 스포츠계의 론 서바이버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미식축구 선수들의 숨소리, 그 땀 냄새가 느껴진다는 착각까지 들 정도로 가까이서 그 미식축구 선수들의 경기를 담은 거예요. 원래 그렇게 잘 찍구나. 네, 이 감독이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영화를 찍던 감독이 론 서바이버라는 전쟁 영화를 맡아서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이 영화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들과 같이 뛰는 것 같잖아요. 같이 훈련받고 같이 훈련이 아니지. 같이 임무 수행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 100명이 계속 탈레반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 포위에 거의 괴멸될 상황에서도 결벽을 뛰어내리면서 탈출을 하고 계속 탈출을 해서 몰리고 하면서 끝까지 싸우면서 심지어 100명이 넘는 탈레반 인원들을 사살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의 이 왜 100명이 넘는 탈레반들이 죽어나가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묘사도 이루어지고 무기의 차이라던가 이들의 전투 수행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장면에서 정말 이거 군대 다녀오시고 많이 이런 류의 훈련 같은 거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정말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보는 측면에서 하다못해 각계 전투 몇 번만 해봐도 조금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좋았습니다. 뭐 또 좋게 본 부분이 있으세요? 뭐 제가 좋게 본 부분은 아까 다 말씀드렸네요. 근데 그 영화 보고 그만하려고 지금 가지고 왔어요? 축구가 개 같아서 지금 아예 정신이 없구나. 아니야. 지금 절벽 떨어지는 거 하나 얘기하려고 왔다고요? 아니 나는 다음 영화를 뭘로 해야 될지 아직도
아니 2개가 계속 걸려. 네. 이 영화가 진짜 적나라한 사운드 그리고 적절한 촬영 기법, 오프닝을 포함해서 뭐 초반에 10여 분만으로 전반적인 캐릭터를 설정하는 솜씨까지 정말 깔끔한 연출이 저는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크 월버그랑 에릭 바나 같은 배우는 나름 인지도가 있는 배우예요. 나는 모르겠어. 처음 봤어. 에릭 바나를 모를 수는 없죠. 에릭 바나는 너 트로이 봤잖아요. 브래드 피트와 함께 헥토르로 나와서 아킬레스랑 1대1 대결을 펼치는 배우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이야? 그 사람 맞아? 아니면 그 사람 동생 아니야? 아닌가? 잠깐만. 걔가 콜린 파렐이었나? 에릭 바나 같은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잘못인가 생각 든다. 맞는 것 같아 왠지 근데. 나 케이트 윈슬렛 이후로 졸라 조심해. 에릭 바나. 맞네. 맞아? 네, 에릭 바나가 트로이에서 헥토르 역을 맡아서 그 브래드 피트와의 1대1 대결신을 찍는 배우예요. 근데 그렇구나. 트로이라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그 아킬레스와 헥토르가 대결을 펼치는 그 장면이 네. 거의 영화의 핵이거든요. 백미예요. 진짜 재밌게 봤는데? 네, 그 장면이 거의 핵심이죠. 그 에릭 바나라는 좋은 배우를 썼고 또 마크 월버그도 액션 영화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배우예요. 뭐 이탈리안 잡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고. 이탈리안 잡? 네, 아무튼 그런 배우들인데 제가 마크 월버그가 요즘에 케빈 베이컨이 좀 살찌면 생겼을 것 같은 모습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케빈 베이컨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크 월버그가 그 마커스예요. 그래서 그 2명 정도의 유명 배우들과 나머지는 거의 이름이 잘 안 알려진 배우들을 썼는데 그게 딱히 위화감이 없어요. 유명한 배우랑 안 유명한 배우가. 뭐 캐릭터가 막 그렇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릭 바나라는 배우가 누구냐면 그 소령이에요. 소령. 나중에 슬리퍼 끌고 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전달 못 받는. 그래서 나중에 비행기에 그 로켓탄 맞아갖고 툭 터지잖아요. 잘생기네. 네, 걔가 에릭 바나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좋았던 장면이 한 번 위성전화가 터지잖아요. 네. 위성전화 터지는데 지휘본부로 딱 연락이 되는데 마침 그 소령이 자고 있잖아요. 담당하는. 그러니까 그 얼빠진 놈이 막 통화도 잘 못하고 지금 가서 깨웁니까? 이러고 깨워도 됩니까? 여러 번 물어보고 거기 또 가가지고 심지어 하사잖아요 걔가. 거기는 이제 특전되니까 다 하사가 제일 낮은 거지만 짬지지만 그치. 거기 또 가가지고 바로 깨우지도 못하고 그 소령 방이니까 또 당연하죠. 갖고 좀 이따가 고민하다가 깨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릭 바나는 슬리퍼 찍찍 끌고 나와서 천천히 걸어가서 받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딱 전화를 드니까 수화기를 드니까 끊어지죠. 전 이런 장면들이 정말 진짜 있을 법한, 군대에 있을 법한, 정말 리얼한. 그냥 전투씬 자체도 군대에서 있을 법해요. 정말 전투를 나가겠구만. 저도 훈련밖에 못 받아봤지만 막 KCTC 막 이런 거 뛰다 보면 사람들이 막 훈련 같은 거 뛰다 보면은 이런 상황을 가르치잖아요. 거기서 간부들이 이런 상황을 이제 전제하고 그런 상황에 병사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막 거기서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여기서 이 위성전화 왔을 때 소령을 깨우러 가는 그런 상황들, 그런 또 어리버리한 애들, 막 그런 상황들이 정말 있을 법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이 리얼하구나. 정말 고증도 잘 됐고 심지어 리얼하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리얼리티를 잘 살린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심지어 전투씬만 보면은 전부가 리얼한 것도 아닐 거예요. 사실 마커스가 본 부분 자체가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지.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각색한 부분일 거예요. 자서전에서 그렇게 다 썼으면 뻥이고. 당연하지. 자기가 사기꾼이지. 네, 자기가 본 장면만 썼을 거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영화적으로 각색한 전투씬을 재구성한 것일 텐데 그쵸. 전적은 사실이니까 그 전적 한 100명 정도 사살하는 그거를 각자의 모습대로 구현한 걸 텐데 그런 부분들도 정말 리얼하고 훌륭했던 것 같아요. 막 뛰어내리면서 계속 유리한 위치 혹은 이제 은원패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계속 가는 모습들이나 그 속에서 유탄 발사하거나 막 그런 장면들도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쵸. 네. 유탄 발사. 저는 훈련하면서 제가 유탄수로 이제 훈련 같은 거 몇 번 참가했었는데 유탄 언제 쏴야 되는지 몰랐어요 도대체. 내가 이 무거운 걸 왜 들고 다니나.
내가 왜 이 유탄을 들고 다니고 유탄기를 장착해갖고 총을 갖고 다니나. 아, 네 보병이었구나. 그지? 나는 이제 보병이었지. 근데 여기 영화를 보면은 비록 한 장면이지만 유탄이 발사되잖아요. 그 장면에서 진짜 대리만족. 저렇게 쏘라고 유탄이 있는 거다. 저렇게 쏘라고.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혹시 들으시면은 저 새끼들 무슨 말 하나 싶을 거예요. 근데. 아, 그 수류탄을 총에 장착해서 이제 압착식으로 해가지고 쏘는 게 유탄기예요. 수류탄은 그 손수에 석류할 때 유자, 석류가 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던지는데 석류알처럼 많은 파편이 터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류탄인데 그 수류탄이 사거리가 손으로 던지면 짧으니까 팔로 던지면 총으로 쏘는 겁니다. 예, 압착해서 쏘는 게 유탄기입니다. 유탄 그래서 숫자만 뺀 거죠. 그냥 유탄을 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유탄이 이 사람들은 총이 다 밑에 장착돼 있으니까 아, 되게 약간 더 무겁잖아요, 소총보다는. 존나 무거울 거야. 근데 그거를 자기 심지어 탄도 엄청 많고 안에 수류탄도 여러 개 갖고 있고 막 연막탄에 뭐 온갖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 그 무전도 있고. 근데 그걸 갖고 막 뛰어다녀. 심지어 배낭도 들고 뛰어다녀. 솔저야, 진짜. 완전 솔저. 아, 진짜 우리 병사들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 바로 가방 벗고 가방 벗고 일단. 근데 이게 실제로도 그랬을까? 저는 일단 그 절벽 처음 오기 전에 가방을 벗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지,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그 버리고 오지. 그 무거워서 바로 죽을 것 기동력이 같은데. 안 돼요. 그 네이비실의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다 갖고 뛴 것처럼 하는데. 네이비실, 해병대야?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옛날에 그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 털러 올 때 오려면 워낙 길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주먹밥 같은 거, 자기 쌀 같은 거 등에 진 것도 다 버려요. 그냥 나중에 먹을 식량이 없어서 다 굶어 죽고 막 그러는데 자기 먹을 것도 버리는 판에 지금 전투에 그래. 내몰렸는데 그걸 다 짊어지고 뛰는 게 통신기 다 들고 다 들고 댕기고. 총도 그렇게 무겁고 그래.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근데 또 진짜라고 하니까 믿어야죠. 근데 애들이 좀 진짜일 것처럼 몸이 크고 막 대단해요. 네. 실제로도 그랬을 거야. 어쨌든 이거 론 서바이버는 지금 개봉한 지 저희가 방송하는 날이 8일째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15만. 아, 벌써 15만이나 들었나요? 네. 이거 몇만 들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상영관이 적어서 이런 건 영화 자체만으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전 그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 재미도 없고, 야, 뭐야. 못 맞춰. 이게 상영관에 따라 이게 결정되는 거라서 우리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블록버스터들은 이제 상영관이 자유로우니까. 아, 25만 들어오겠다. 25만이요? 저도 한 25만 정도 그럼 예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올서바이버 같은 영화는 이게 15만 명 봤으면 우리 방송 한 50명은 들어줄래나? 아, 이런 게 문제야. 방송이 존나 많으니까. 아니, 우리 방송의 청취율도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런 작은 영화들을 하면은 또 안 들어주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다음 영화를 존나 고민 중인 거야. 이게 사실 우리가 너무 초창기 방송이고 초창기 방송인데다가 우리가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작품성 있고 작은 영화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를 겁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영린 뭐 이런 영화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 많이 안 나와요. 네, 근데 뭐 이런 거 자유롭게 그냥 밖에서 보고 싶은 거 보면 되는 거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영화도 내가 아무나 고르면 되겠죠? 네. 가시? 더 하고 싶은 말 진짜 없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네. 이 영화에서 뭐 특별히 안 좋았던 장면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막 특별한 게 없었어요. 저 와이프도 되게 재밌게 봤다고 하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재밌었나요, 그러면? 절벽 떨어지는 거 말고 그 얘기 빼라. 와이프가? 아니, 너도 말하고 와이프 뭐 얘기해줘도 되고요. 재수 씨 얘기해줘도 돼요. 뭐 그냥 전투 장면이 다 재밌었으니까 남자가 보기에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재밌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전투 네. 장면이.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것 같아요. 네.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막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또 몰입해서 본 것 같아요. 막 중간에 핸드폰으로 막 찾아서 보더라고요. 이게 되게 정말 좋더라고요. 심지어 총에 조준경까지 다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장거리의 저격용식으로 조준경까지 달려서 워낙 사격도 잘하는 애들이 조준경 있는 총으로 0점도 잘 잡힌 총으로 하나씩 자체가 이미 AK랑 비교도 안 되는 M4고 한 명씩 죽이는 모습과 계속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열세에 처해서 계속 전개되고 계속 도망가고 막 상처 점점돼 있고 기동력도 잃어가고
피도 많이 흘리고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고 정말 저는 그게 정말 있을 법하면서 진짜 저렇게 뛰어난 병사들 옛날에 우리 강릉에 무장공비 침투 했었잖아요. 그렇지. 정말 얼마나 훈련된 병사들이 왔겠어요. 총은 좋지 않았겠지만. 그렇지. 근데 그때 우리나라 많이 피해 입었었잖아요. 강원도에 군부대들 막 실전 투입돼서 많이 죽고 그랬었는데 막 그런 상황이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네끼리 쏴서 막 죽은 것도 많으니까 그때. 마지막에는 이제 그랬죠. 탄 별로 없고 할 때는 그 사람도 공비적인 입장이 있었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군인들끼리 조준을 못해서 왜냐면은 밤이고 잘 안 보여서 조준을 다 이렇게 해. 그 머리 위로 올리고. 네. 그 그럴 수 군인들이. 있죠. 여기 네이비실이니까 머리는 다 꺼내더라고요. 그렇지. 뭐 이건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 영화 전쟁 영화 봐도 네. 다 이렇게 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사실 전쟁이 나서 총을 쏘면은 다 머리 위로 만세를 부르면서 쏩니다. 이러고. 훈련만 해도 그 레이저로 이제 감지해서 자기 죽거나 어디 상처 입은 거 표현되니까 큰 훈련만 해도 자기 죽기 싫어서 그렇게 올리고 쏘는데 그래, 당연히. 대충 쏘는데 이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 영화에 주목할 만한 지점들은 그 현실적인, 실제적인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잘 구현해서 어떤 전쟁 영화 속의 혁신적인 부분을 좀 구축했다라는 점과 좀 헐겁고 단순한 서사 속에서도 한번 좀 고민해봐도 될 만한 지점 3개, 그러니까 나 자체의 안위와 직결되는 그 어떤 추구하는 가치와의 충돌, 그 속에서 어떤 걸 결정할 거에 대한 고민들이 한 번 더 다뤄진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실화라는 점, 실화를 재구성한 거라는 점, 뭐 여러 가지의 볼거리들이 충분히 잘 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밖에서 이 영화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추천할게요. 하실 겁니까? 네. 추천사는? 추천사는 진짜 전쟁 영화를 보고 싶다면 점점점. 점점점. 야, 또 짧게 하네요. 너 짧게 해야지 임팩트가 세다니까. 네, 저는 추천하니? 네, 전 추천합니다. 네. 추천사는요? 박 기사, 김 기사가 동시에 추천하는 두 번째 영화입니다. 그러네. 캡틴 아메리카에 이어서 추천사는 길다고 하지 마라. 길어. 야, 길면은 안 된다고. 이게 임팩트가 안 들어와. 뭐야? 난 100자니까 그냥 길게 할 거예요. 야, 100자 너무 100자 안 돼요. 그래도 한 20자, 30자밖에 안 되는데. 한 줄로 끊으라고 한 줄. 진짜. 자, 하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전투의 실제적인 모습을 그려냈다. 때로 과하거나 부족하게 느껴진 부분도 있었으나 적어도 전쟁 영화의 새 마당을 다진 것만큼은 분명하다. 까지가 제 추천사입니다. 그래. 네. 자, 오늘 본 영화 론 서바이버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볼 영화 정하셨나요? 다음 볼 영화는 정했습니다. 뭐냐면은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네. 사실 이게 흥행적으로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거 방송을 해가지고 네. 저희도 이거 다운로드 수가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이랑 네. 솔직히 그 3days to kill이랑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떤 영화를 볼까요? 3days to kill은 지금 한 18만 명 정도가 봤고 네. 어거스트는 지금 한 5, 6만? 그래도 보고 싶은 걸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거스트를 보겠습니다. 5, 6, 훨씬 적은데도 어거스트를 보겠다고요? 예. 야, 이 사람 살아있네. 이거 배우가 이완 맥그리거도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줄리아 로버츠도 나오고요. 네. 조지 클루니가 제작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요? 네, 그래서 캐스팅에도 상당 부분 참여를 했고, 이 영화 비화가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메릴 스트립이랑 네. 그 다음에 누구죠? 줄리아 로버츠, 이 여배우 2명이 쟁쟁한 배우가 나오잖아요. 근데 줄리아 로버츠는 옛날부터 메릴 스트립이 헐리우드 최고의 여배우니까 네. 한번 같이 연기해보는 게 꿈이었다 그래요. 그래요? 옛날에 돈주왕 찍을 때 조니 데비, 말론 브란도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앞도 뒤도 안 보고 바로 찍었다라고 한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악마른 프라다 거기서 네. 그 사람이구나. 네, 옛날부터 정말 유명한 배우예요. 그러면은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에요. 당연히 이걸 봐야 되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지? 네. 아무튼 그 메릴 스트립이랑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처음 같이 찍었는데 줄리아 로버츠가 메릴 스트립 따귀를 그렇게 때린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연기하는 게 힘들었다. 존경하는 사람 만나서 따귀 때리기가. 이게 포스트 보면은 네. 고품격 막장 드라마 뭐 이러는데. 고품격 막장 드라마요? 네. 꼬이나 보네. 또 이름이. 아버지 이제 초상 치를 때 네. 가족들이 비밀이 막 그 한 개 둘씩 막 나오는 폭로되고 막 그러는. 그런 건가 봐요.
아, 그래서 가족의 초상이구나. 네, 그래서 제가 가족이 초상이. 초상화할 때 초상이 아니라 네. 진짜 초상. 네, 그래갖고 뭐 그런 내용이라는데 아무튼 뭐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3days 2키를 볼까도 했었는데. 케빈 코스터도 한물 갖고 맥지도 언제적 맥지입니까? 그 미녀 삼총사 찍던. 아, 그네. 이 사람이야? 네. 아, 그 엠버 허드가 이제 좀 예쁘긴 하지만. 터미네이터도 이 사람이었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영화는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음 볼 영화에 대한 소개는 짧은 게 좋으니까. 짧게. 네, 그때 누가 그러셨죠? 그때 취향 존중자님께서 그러셨나? 짧게 벌써 우리 다 한 거 아니야? 몰라요. 배우 얘기하고. 괜찮아요. 이 정도면 짧은 거죠. 그래. 이것도 길다고 생각하시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 좋아하니까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다음 볼 영화는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이고요. 네. 녹음은 일요일 날쯤에. 네, 녹음은 일요일날, 그러니까 이틀 후인가요? 3일 후. 3일 후? 20일 날? 3일 후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4일 후에 올라가야 되겠죠. 13일인가요? 13일이구나. 네, 13일에 녹음을 하고 14일날 아마 올라갈 겁니다. 예, 아이블로그에서는 13일 날 들으실 수 있고요. 왜냐면은 일요일 날 팟빵이 쉬더라고요. 팟빵 일요일 싫어요? 그럼 월요일날 올라가네, 팟빵은. 여기 IT에 신경 있어. 괜찮아요. 팟빵 자체가 힘드니까. 빡세게 일해야지. 국민 TV 사람들 힘드니까. 아, 그러면은 네, 그럼 저희 방송은 지금 아이블로그랑 팟빵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아이튠즈는 안 해요. 저희 과감하게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이튠즈 요즘에 누가 들으셨습니까? 네, 팟빵 들으세요. 팟빵 다운받으셔서. 네, 아이튠즈 요즘 안 들어요. 저희 방송은 과감하게 둘만합니다. 다른 영화 방송하고 비교하면 좀 순위적인 부분에서 타격이 좀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과감하게 아이튠즈 버렸습니다. 아이튠즈 제 친구가 듣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이튠즈를 버린 이유는 아이튠즈가 저희를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승인을 안 해줘 이 새끼들. 미국 놈들이라 그 답변도 잘 안 해줘요. 영어로 장문해서 보내는데도 이상한 소리만 하고. 양키 씨. I'm sorry 그러면서 잘 모르겠대요. 유감이지만 나는 이게 무슨 증상인지 모르겠대요. 걔네들이? 네, 그래서 저도 장문하기 힘들어서 이제 안 보내요, 답장. 그럼 가비지 같은 새끼들 진짜. 가비질 않아요. 아무튼 좀 너무해서 저희도 아이튠즈 아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팟빵과 아이블로그 둘만을 통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메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DBPS4U는 이제 메일에 하나도 안 온 관계로 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글로 보내셔도 되긴데요. 왜냐면 벌써 계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DPS4U, DPS 넘버 1, DPSNO, 그리고 숫자 1, 그리고 gmail.com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는 또 알아서 찾아오세요. 다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방문자들 굉장하더라고. 네, 블로그 지금 상태가 되게 좋아요. 잘 만들어놨고 블로그를 통해서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지금 당일 배송 영화방을 치시면 네이버에서 바로 사이트 검색이 됩니다. 네. 블로그가 아니라 그 아이블로그 사이트가 검색이 되지만 아무튼 검색도 하나 뚫어놨다는 점. 네, 그리고 네. 블로그가 저희가 전문 업체를 들여서 네. 블로그를 제작을 하진 못했지만 네. 상당한 고퀄리티의 블로그입니다. 네, 저희 DPS 방송국의 첫 블로그이기 때문에 네. 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방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네, 방송국도 한번 저희가 협의하에 방송도 한번 내드릴 수 있어요. 저희 방송국에서. 서버 한 개 내드릴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박기사도 절벽 같은 거 하나만 갖고 오지 말고 좀 더 풍부한 컨텐츠를 갖고 오길 바라면서 야, 이 영화에서 솔직히 들으신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화 보신 분들이 대충 들으실 텐데 절벽이 최고야. 아니, 나 혼자 한 말 또 하고 해서 50분 맞췄잖아. 전쟁씬밖에 이거는 할 얘기가 없어. 짱인 거야. 어쨌든 다음부터는 좀 더 그래도 갖고 오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레드윙. 재수 씨랑 얘기를 더 해서 갖고 와봐 그러면. 왜냐면은 우리 요즘 영화를 너무 많이 봐. 맞아, 나도 힘들어 지금. 눈 밑에 지금. 집에 쓰러져 잔단 말이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다들 건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